이번엔 그 책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이번에 내신 책 제목이 당신의 집은 안녕하십니까?인데요. 네. 목사님이 그동안 뭐 쓰신 쓰레기 시멘트 관련 기사를 계속해서 이제 그 보아하긴 했는데 이 책은 제가 아직 미처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우선 이런 책을 내게 된 뭐 이런 배경, 왜 내게 되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시멘트 이야기를 한 지 벌써 꽤 오래됐잖아요. 거의 30년 어, 되셨죠? 예, 예, 오마이뉴스에서 벌써 연재를 얼마나 많이 했고, 그렇죠. 책도 제가 벌써 몇 년 전에 책을 한 번도 썼었고, 예, 예, 책도 근데, 냈었고, 예, 근데 예. 그때는 제가 이제 사실은 시멘트에 관한 약간의 초보였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그때도 뭐 그때도, 완전 네, 전문가 수준인데 음, 뭔 초보예요. 네. 근데 그때부터 지금 벌써 몇 년의 시간이 예, 흘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시멘트에 관한 더 전문적인 자료들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아, 전문적인, 그때는 이제 약간 제가 이론적, 그리고 약간 경험적인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예, 예. 이번 거는 왜 이게 잘못인지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아, 하나하나 분석을 다 한 거예요. 현장과 과학적 데이터. 그래서, 정말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현장 음, 사진을 디테일하게 다 실어가지고, 음. 문제점 하나하나를 분석을 해서, 책을 썼죠. 네, 그러면은 과거에 내신 책은 어떻게 보면 네, 이론서였다면 예, 지금 여기 이 책은 예, 뭐 좀 살아있는 생생한 예, 이론을 살아있는 생생한 현장과 예, 사진과 뭐 예, 다양한 그 과학적 근거들 뭐 이런 예, 것들을 다 이렇게 예, 예, 포괄해서 이렇게 예, 입체적으로 낸 책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책 페이지가, 무려 예. 452페이지입니다. 어휴, 뭐 상당히 두꺼운데요, 그러면은? 네, 꽤, 책 한 권이 450페이지. 꽤 무겁습니다. 이게 제 30년의 예, 모든 예. 역사가 아마 최병승 목사님이니까 이런 책을 내실 수 있었던 거죠. 뭐, 그간 사실, 네, 글도 엄청 쓰셨잖아요. 쓰레기 시멘트 관련해가지고, 그죠? 네, 네, 음, 음, 이 책 보니까 전 이제 이 목차만 봤어요. 근데 네, 이 책 그 2장 네, 제목이 네, 현대에는 24시간 시멘트에 갇혀 산다. 라는 제목이더라고요. 네, 본격적으로 쓰레기 시멘트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악영향을 좀 다룬 장인 것 같은데요. 뭐, 소위 뭐, 우리가 잘 알기 쉽게 얘기한다면은, 아토피 환자가 늘어나는 것, 뭐, 이런 네. 것도 뭐 다 이런 영향이 있는 거겠죠? 당연하죠. 음, 뭐, 그동안 이제 정부에서 보면, 뭐, 예, 예, 아토피 아이들, 원인을, 뭐, 예. 장판, 벽지, 가구, 뭐, 이런 탓을 했잖아요. 그렇죠. 뭐, 본드 근데, 예. 밑에, 이제, 근데 뭐, 장판 장판, 밑에. 벽지, 본드, 뭐, 이런 게 뭐, 옛날에는 없었나요? 그렇지. 옛날에 옛날에 다 다 있었죠. 있었죠. 예, 예, 예. 근데 아이들이, 아토피 걸린 아이들이, 예, 서울 아파트에 살 때는 심각한데, 예, 예. 시골집에 내려갔다 하면 깨끗해지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에 음, 돌아오면 또, 다시 또 아파트처럼 똑같아져. 음, 그게 원인이 바로, 이게 그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 그래서 먹는 것 같은데, 네. 먹는 거는 같은데, 주거 환경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우리 환경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음,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 그것은 곧 시멘트예요. 쓰레기로, 음.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든 거 외에는 달라진 게 거의 없다. 그 쓰레기가 본격적으로 그렇게 투입된 게 언제부터예요? 1998년 IMF 터졌을 때죠. 1998, 얼마 안 됐네요, 그러면은. 예, 안 만나요. 예? 이전엔 쓰레기 안 넣고 잘 만들었거든요. 근데 IMF 아, 터지면서 아. 부도 다 경영 위기가 올렸잖아요. 사실 전 아토피라는 것도 그렇게 최근 뭐 이야기. 옛날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진짜로. 저희 거의 크고 그 그럴 이야기를 못 때는. 들었죠. 그죠? 뭐, 그때는 옛날 뭐 장판벽지 없었나요? 옛날에, 그렇죠. 옛날에 본드가 더 나빴지. 더 또 악성 본드였겠죠, 당연히. 예, 안 좋은.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아, 정말. 아. 근데 이제 시멘트 업계에서는 지금 쓰레기 시멘트가 놀이터 예. 모래보다 더 안전하다고 말하기도 한다면서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 제가 예. 오죽했으면 예, 예. 분석을 다 했고, 그다음에 자료를 다 뒤졌어요. 예, 예. 시멘트에 있는 중금속 함량하고, 예, 예. 그다음에 또 이 어린이 놀이터는 민감하다 보니까, 예, 예. 그동안 보고서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 관련된 보고서들을 다 찾았어. 예, 예. 그래서 그것도 놀이터 하나가 아니라 예, 예. 열 몇 군데 뭐 몇십 논문 하나에 보면 뭐 30 몇 군데씩 이렇게 비교 조사를 해놨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딱 분석해서 비교해 보면
놀이터의 중성화하는 게 아니라 시멘트가 놀이터 모래보다 몇백 배씩 더 높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네. 국민을 속이고 있다. 그거 완전 거짓말이네요. 악질 기업들 정말. 그 놀이터 모래 같은 경우는 그런 네. 뭐 문제 제기가 있고 그래 그 뒤에 이제 거의 모래가 없어졌어요. 놀이터에. 지금도 있는 데 많이 있어요. 저희 아파트의 그래요? 절반은 모래고 절반은 아. 작년에 콘크리트 물 이렇게 깔죠. 예, 네. 이쁘게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네. 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애들이 예, 네. 항상 그 생활하고 있는 이 집이라는 공간 자체가 예, 더 문제라는 거네요. 그죠? 네, 예. 요번에 보니까 그 3장에 보니까 쓰레기 시멘트에는 발암물질 육각흐름이 존재한다. 이런 제목인데요. 이거는 이제 시멘트 제조 과정과 유해성에 대해서 뭐 진단한 장인 것 같은데, 우선 이 쓰레기 시멘트가 왜 쓰레기 시멘트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쓰레기 시멘트라고 명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시멘트는 옛날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석회석, 주얼린 석회석에다가 예, 예. 점토, 철광석, 규석을 혼합해서,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유연탄으로 시멘트는 열을 가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예, 예, 그래서, 예. 고철을 녹이는 곳은 용광로, 제철소죠. 예, 예. 그다음에 시멘트도 엄청 열을 가다 보니까 그걸 소송로라 그래, 소송한다. 예, 소송로. 예, 예. 석회석을 소송한다 그래, 소송로인데요. 예, 예. 그 길이가 얼마나 기냐면, 길이가 옆으로 누워있는 길이가 60에서 70m예요. 엄청나게 길죠. 예, 예.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예. 안에 이제 석회석하고 점토 철광석과 유연탄을 같이 혼합해서 이제 그 안에 타서 그 안에 온도가 한 1400도 정도가 돼요. 예,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자원 재활용이라는 이름으로 예, 예. 뭐 이제 그 유연탄 대신에 예, 예. 폐타이어, 폐고무, 폐비닐, 폐유 뭐 온갖 불에 타는 가연성 쓰레기가 다 들어가죠. 아,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석탄재 그 점토 대신에 소각재, 분진, 하수슬러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석회석을 뺀 나머지는 온통 불에 타는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가 다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불에 타는 쓰레기인 가연성 쓰레기를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 밖에서 불을 떼는 줄 알고. 근데 밖에서 불을 떼는 게 아니고요. 예, 예. 제가 70m로 길다 그랬잖아요. 예, 예. 긴 보일러 저 끝에서 불 때면 이 끝에 열이 와요? 안 오죠. 예, 예. 그러니까 석회석하고 하수슬러지, 소각재, 분진, 반도체 공장의 슬러지 온이들 다 들어갈 때 예, 예. 같이 섞어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안에 같이 타고 자기 몸을 태우면서 온도 올려주고 타고 난 재가 시멘트인 거야. 자, 뭘 태우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예, 예. 굴뚝으로 나가든지 남든지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온도가 높다고 해서 100% 유해물질 사라지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많은 쓰레기를 태웠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쓰레기에 있는 제 시멘트가 그대로 그렇겠죠. 유해물질이 다 남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우리나라 시멘트에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쓰레기 넣지 않으면 시멘트에 발암물질 육각흐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른 나라는 좀 어때요, 그러면? 자, 많은 사람들이 그 시멘트 업계가 늘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해요. 독일도 유럽도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든다고. 예, 예. 그런데 여기엔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첫째, 쓰레기 시멘트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는 어디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에. 독일은 우리보다 땅이 3배 이상 더 커요. 인구도 3배 이상 많아요. 예, 예. 그런데 시멘트 생산이 우리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아, 땅이 넓고 면적이 넓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이 시멘트는 뭐 집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도로, 항만, 수만 도로 사용되잖아요. 예, 예, 예. 그 독일 가서 아파트 봐요? 아파트 거의 안 보이잖아요. 아,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는 전부 다 아파트야. 아파트 위주의 그 주거 문화 때문에 더 많이 네. 시멘트를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전 세계 예, 예. 쓰레기 소비량 전 세계 1위가 어느 나라냐면 대한민국이야. 아, 시멘트 소비량. 그러니까 시멘트 소비량하고 쓰레기 시멘트 소비량은 소비량이 다른데요. 예, 예. 시멘트 소비량 1위는 중국, 그 다음에 2위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예. 그런데 중국은 예. 자원이 많으니까 쓰레기를 거의 안 넣어요. 아. 한 번은 한 도시에서 그 시멘트 공장에 쓰레기를 넣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예. 시민들이 반대해서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중국은 시멘트가 깨끗해. 예, 예.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도시가 어마어마한 돈이 모일모니가 많다 보니까 도시가 네. 확장돼. 그러다 보니까 시멘트가 많이 필요해요. 네, 예, 예. 근데 거기는 생산시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별로 나올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멘트의 쓰레기가 별로 안 들어가요.
자, 그렇다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을 뺀 나머지 전 세계에서 예, 예. 시멘트 소비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음, 1위에서 1위. 그렇다면 예, 예. 쓰레기 시멘트를 가장 많이 소비한다면 예, 예. 가장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장 안전하게 깨끗해야죠.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기준을 보면 예. 가장 더러워, 가장 헛술해. 아,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오늘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독일 예, 시멘트 사용 기준, 예, 예. 그러니까 쓰레기 사용 기준이 엄격해. 시멘트 제품 기준도 있어요. 예, 예. 뭐 다양한 기준들이 엄청 엄격하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준들이 허술하다. 아, 시멘트 나쁜 놈의 새끼들이 예, 예. 아까 육각형 발암물질 얘기했잖아요. 예, 예. 유럽의 발암물질 기준은 EPPM이에요. 예, 우리나라 육각형. 기준은 예, 예. 우리나라는 환경부가 20ppm을 정했어요. 20. 그 유럽보다 10배라고 했더니 10배, 뭐라고 10배 차이네요. 예, 10배. 그랬더니 예. 환경부하고 시멘트 업체 그동안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예. 시험 방법이 다릅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 시험법으로 한 20ppm이 유럽보다 더 강합니다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유럽 EPPM보다 더 강하다. 네, 그런데 최근에 노웅래 의원이 조사를 분석을 해서 똑같은 시멘트를 네. 유럽 시멘트법과 그다음에 한국에 하는 시멘트법을 비교했더니 세상에 사기였어. 유럽 시멘트법으로 하면 그것이 엄청 높게 나오는 거예요. 한국의 기준을 다 이미 몇 배씩 초과해.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 예. 사기쳐온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예, 예. 환경부가 이 짓을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부가. 환경부가 왜요? 환경부가 왜냐? 예. 쓰레기 이 시멘트 탄생 자체가 시작 예. 자체가 환경부잖아요. 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니까 쓰레기를 치워야 될 우리나라 관리부서가 어디에 있어요? 책임이 환경부. 예, 예. 근데 시멘트 공장을 통해 치우면 손쉽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시멘트 공장이 아무런 쓰레기 사용 기준은 하나도 없고 뭐 배출가스 기준도 제대로 된 게 없는 상황에서 쓰레기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뒤늦게라도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쓰레기 처리장 역할을 하고 예. 있는 거네요. 하고 있는데 네, 쓰레기 처리를 하면서 돈도 버는 뭐 이러한 네. 예? 네, 황당한 일이네. 거기에 환경부가 오히려 네, 힘을 써줬다라는 이런 거네요. 그죠? 네. 참 이 나라가 슬프죠. 그러면 이번에도 예, 예.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 쓰레기까지 갔다가 시멘트 만들잖아요. 그렇지. 일본 뭐 이제- 석탄재. 예, 그 쓰레기 일본에서 많이 쓴다고. 예, 예. 제가 2000년도에 일본 가서 문제 제기해가지고 수입 중단됐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런데 또 환경부가 또 국가로 공문을 보내갖고 다시 수입 재개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석탄재 다시-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 2019년에 또 제가 국회 토론회 해가지고 문제 제기해가지고 예. 여론이 그다음에 우리 오마이스 기사 컸잖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여론이 그때 커져가지고 예. 환경부가 2013년 1월부로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 했어요. 아, 앞으로 3년 동안 시멘트 공장에 유예 기간을 두고 예, 예. 그리고서 당장 금지하면 어려우니까 유예 기간을 주고 3년 뒤에 저기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도 수입하고 있어요. 왜 또 자기네들이 그 한 이야기를 또 어기고 또 그렇게 하고 있대요? 네. 시멘트 업계나 환경부나 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참 이게 나라가 어찌 돌아가려고 하는 건지, 아유, 참말로 한심합니다. 근데 그 쓰레기 시멘트,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한 25평형, 30평형, 뭐 주로 이제 이 아파트에 살지 네. 않습니까? 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쓰레기 그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아니, 시멘트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그거 뭐 몇 억도 되고 그러잖아요, 집은. 우리가 뭐 최소 몇 억씩 분양받잖아요. 예, 예, 그렇죠. 32평 아파트에 들어가는 총 시멘트 값은 예. 놀라지 마세요. 한 평이 아니라 32평. 32평 총 시멘트 값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채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시멘트 업계가 전에 이렇게 했어요. 재작년에 예, 예. 이제 뭐 시멘트 값을 인상을 하니까 예, 예. 레미콘 업체하고 건설업체가 반발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시멘트 업체가 뭐라고 신문에 인터뷰한지 아세요? 시멘트 값은 예. 30평에 들어가는 시멘트 값이 200만 원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시멘트 값이 올라가도 아파트 분양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라고 지들이 인터뷰했어. 실토를 했네요. 예. 이미 제가 오래전부터 기사 많이 썼잖아요. 그거? 예,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지들이 나온 건데요. 예. 정말 심각한 거죠. 말이 안 되는. 예. 그래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환경부가. 거기에서 좀 더
이 기준이 강화된 좀 더 깨끗한 시멘트를 우리 그 사람들이 네. 사용한다면 네. 그 가격도 뭐 많이 올라가진 않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1%도 안 되잖아요. 만약에 5억 그러니까. 잡은데 5억 그러니까. 잡아서 시멘트가 200만 원이면 0.5%도 안 되는 거죠. 0.4%도 안 그러니까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깨끗한 시멘트, 시멘트 전체 해봐야 0.5%도 안 되는데 예, 예. 깨끗한 시멘트 만들어봐야 50만 원만 더 추가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취득세 50만 중세만도 원. 얼마인데. 보니까 그 책 그 사장에서는 네. 그 환경부의 그 문제점 좀 전에도 네. 이제 지적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문제점을 그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 그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해야 될 환경부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좀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환경부가 예예. 이 나라 환경과 예예. 국민의 건강을 생각지 않고 예예. 당장 자기들이 예. 쓰레기를 치우는 게 급급하다라는 이유로 예예. 시멘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게 오늘 대한민국의 환경부다. 예예. 이런 환경부가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 예예. 이제 환경부답게 돌아와야 되지 않는가라는 예. 거예요. 예. 정말 진정 쓰레기 치우는 해결의 진정 방법이 뭘까? 그다음에 쓰레기 치우는 비용 얼마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건강이 더 우선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뭐 1년에 그 시멘트 공장에 쓰레기 처리비를 하면 뭐 몇천억이 줄어든대요. 예예. 그러면 몇천억이란 돈이 일단 얼른 커 보이잖아요. 예예. 근데 그 돈을 국민 1인당 나눠보면요, 예예. 담배 하나 값밖에 안 돼요. 국민 1인당. 그러니까 우리가 담배 한 값 때문에 우리가 한번 네. 어디 갈 때 자동차 기름만도 얼마를 넣는데, 그렇죠. 근데 담배 한 값 4,500원도 안 되는 돈 때문에 예. 평생 우리 아이들이 쓰레기로 지은, 내가 그것도 수십억, 뭐 수억씩 주고 살면서도 쓰레기를 지은 집에 살아간다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개선돼야 될 문제다. 예.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 대안으로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시멘트 등급제잖아요. 예전에도 이제 네. 저한테도 제가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 시멘트 등급제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시멘트 등급제 말 그대로 등급을 하는 거예요. 쓰레기 넣은 시멘트와 쓰레기를 넣지 않은 시멘트를 분리 생산해서 그 쓰레기를 넣은 시멘트는 이런 도로와 항만 쪽에 사용하고 쓰레기 넣지 않은 건강한 시멘트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자. 그래서 등급을 나누고 그다음에 사용처를 제한하는 거죠. 사용처를 구분해서 하면 그나마 그럼 시멘트 공장을 통해 쓰레기를 일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 건강을 지켜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쓰레기를 넣지 않는 그 시멘트도 가격대가 뭐 그렇게 비싼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비싼 게 얼마가 돼요? 그러면 그 국민들한테 오히려 이 아파트는 쓰레기 시멘트로 됐습니다, 아니면 아닙니다라는 것들을 정보 공개하면은 아파트가 더 올라가죠. 금방 해결되겠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파트 그 분양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가 왜 가치가 더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몇만 원만, 몇십만 원 더 주고 살았는데, 그 아파트가 더 비싸진 거죠. 해결 방법이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있는데. 참. 어쨌든 오늘 이 산림청도 그렇고, 이 시멘트 문제도 그렇고, 환경부랑 다 관련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좀 많이 갑갑하시고 난감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 목사님, 이 책, 이번에 내신 책, 어떤 분들이 꼭 사봤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독자층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면 특별히 누구는 꼭 봐야 된다. 누구는 꼭 봐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나요? 그냥 전국민 필독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몇몇 사람만 보면 또 거기에서 멈추게 되잖아요. 국민이 진실을 알아야 돼. 제가 이걸 벌써 외친 지가 얼마예요? 30년 되신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책의 결론 부분도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의 문제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허술한 기준에 제일 위험한 주거 공간에 살면서도 아파트 값에만 미쳐 있다. 그렇죠. 아파트 값보다 내 가족의, 내 아이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거. 인식을 해내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진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왜 문제인지,
예. 좀 더 진실을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쓰레기 시멘트에 네. 대한 불편한 진실을 알아야 될 사람은 네. 제일 중요한 사람은 국민이다. 예, 그래야지 불안 또 살기 때문에. 예. 시멘트 회사를 움직일 수 있고 환경부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국민이 깨야 된다라는 뭐 이런 말씀. 오늘 그 목사님 너무 말씀 감사드리고요. 뭐 기사 쓰랴 뭐 현장 이렇게 챙기시고 다니시랴 논문 분석하시랴 이 몸이 그냥 10개라도 어려웠을 텐데 그럼에도 건강 챙기시고요. 산림청과 환경부 그리고 국민에게도 지금까지 해오셨던 날선 경고음을 계속 날려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이 책 꼭 한번 대한민국의 국보급 환경 전문 기자입니다. 환경 전문 시민 기자인데요. 그 분이 쓰신 최병석 목사님이 쓰신 이 책 꼭 좀 사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치면서 목사님과 작별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그래요. 건강하시고요. 네. 네, 그래요. 오늘 그 최병석 목사님과의 인터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사실 기자인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 국보급 환경 전문 시민 기자입니다. 이렇게라도 작게나마 제가 인터뷰하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그나마 좀 자족하고 있습니다. 최 목사님은 그 오마이뉴스를 매월 후원하시는 10만이 클럽 회원이시기도 합니다. 오마이TV 구독과 함께 최 목사님과 함께 오마이뉴스를 매월 후원할 여력이 되시는 분은 아래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010-3270-3828입니다. 010-3270-3828로 전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10만이 클럽 회원을 모시고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